매년 말입니다. 과수원이 1200개씩 정발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과수원이 그렇게 정발이 될까요? 실질적으로 지표도 나옵니다. 1994년만 하더라도요. 이게 8만 헥타르의 사과, 배, 포도의 노지 재배 면적이 면적을 기록을 했거든요. 8만 헥타르. 이게 1헥타르가 10,000제곱미터입니다. 10,000제곱미터. 그런데 2023년 10년이 지나니까 7만 4천 헥타르로 줄었고요. 또 10년이 지나니까 5만 8천 헥타르. 또 10년이 지나니까 5만 4천 헥타르로 줄었습니다. 30년 새에 32.5% 2만 6천 헥타르가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제 30년 동안 줄어든 것을 보면 축구장으로 따져보면요. 1226개 크기의 지금 과수원이 증발이 됐다는 뜻이에요. 와, 진짜 대단하죠. 이제 과일값이 올라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 과수원이 이렇게까지 줄어드느냐. 시골에 가보면 충분히 압니다. 저도 시골에 과수원을 저희 아버지가 하셨거든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가보면 이렇게 과수원 중간중간에 사과나무가 이렇게 죽어나가는 것, 복숭아나무가 이렇게 죽어나가는 것, 배나무가 이렇게 죽어나가는 것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기후 탓입니다. 기후가 말입니다. 일정하게 기후가 좀 덥다거나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면 좋은데 이게 그렇지가 못해요. 밤에는 굉장히 춥고 낮에는 굉장히 덥고 기온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과수 나무들이 그 환경에 적응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수원이 이렇게 말입니다. 멀쩡한 사과나무가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갑니다. 포도나무도 마찬가지고요. 포도나무도 이게 배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까지 과수원의 상황이 어렵다. 지금 그만큼 이상기후의 어떤 공습이 만만치 않다는 뜻입니다. 사실 기온을 보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80년대는요. 평균 기온이 11.9도였습니다. 평균 최고 기온은 17.5도였고요. 그런데 이게 2000년대, 2020년대 이렇게 따져보면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평균 최고 기온이 2000년대에는요. 18.1도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지금 18.8도예요. 평균 기온이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옛날에는 사과 이러면 대구였어요. 요즘 대구 사과 이야기 안 하잖아요. 이게 위로 올라오다가 상주, 문경 이렇게 올라오다가요. 이제는요. 원주까지 올라갔습니다. 원주. 강원도 원주. 그 외에는 사과 가수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기온차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것도 그렇고요. 여기에 이상기후가 항상 한 방씩 때리니까요. 나무들이 버티지 못하고 죽어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과수원이 이상기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물론 여러분, 물론 이게 시골에 인구가 줄어든 탓도 있습니다.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이상기후가 시장을 과수원을 강타한 것도 사실이지만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줄은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과수가 농사 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게 제때 약도 쳐줘야 될 뿐만 아니라요. 제때 속가내기도 해야 돼요. 속가내기. 색가내기는 꽃때부터 속가내기를 하고요. 열매가 달리면 또 속가내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농약을 쳐야 되죠. 또 봉지를 싸야 되죠. 봉지 싼 것을 나중에 또 걷어야 되죠. 과수가 이게 손이 한두 개 가는 게 아니라서 사실 어르신들이 과수 농사를 짓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농촌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과수원 증발의 원인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 이상기후가 그만큼 예, 공습을 한 것도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게 아마 더 큰 요인이기도 할 거예요. 과거에 이게 대구나 여기서부터 사과를 짓던 것이 요즘은 대구나 이런 쪽에 가면 사과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날씨가 너무 더우면 사과는 탄저병이 걸려서요. 사과의 다 썩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못 짓는 겁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기후 인플레이션 지금 굉장히 커졌다. 실제로 말입니다. 온대과일 재배 면적이 여러분 사과는 35.4% 1993년에서 2023년을 비교를 해보면 줄었고요. 배도 12.7%가 줄어들었고요. 포도도 34.5%나 줄어들었습니다. 34.3%. 포도 같은 경우도요. 상주에 모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모동면. 여기 상주의 모동면 포도가 가장 대한민국에서 좋다고 했거든요. 요즘 모동면에 가면 포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기후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참 기후가 시장을 많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기후 말입니다. 이대로 가면 실제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과일을 쉽게 먹기가 어려울 거예요. 게다가 이상기후의 공격이나 또 농촌 인구에 대한 감소나 여기에 최저임금의 인상이나 주 52시간제나 이것도 농촌에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과일 변동성은 세계 최고입니다. 2001년부터 2023년까지 과일 가격의 변동 표준 편차를 보면요. 한국은 7.3입니다. 프랑스는 4.1이고요. 일본은 3.9, 캐나다는 3.6, 네덜란드는 2.3이에요. 미국은 1.8이고요. 그러면 과일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뜻이겠죠. 앞으로 과일 사 먹기가 진짜 어려울 거예요. 옛날 같지 않을 겁니다. 과일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것을 두고 기후발 푸드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기후발 푸드플레이션은 앞으로 말입니다. 시장에 아주 최고로 큰 화두로 떠오를 겁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농산물 값의 변동성은 굉장히 크고요. 그만큼 상황도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 게다가 세계 평균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대한민국의 가격 변동성은 3배 됩니다. 3배. 세계 평균보다가 훨씬 높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상황이 여러분 꼬일 대로 꼬여 있습니다. 이거 꼬이는 거 윤석열 정부가 좀 풀어야 되는데 좀 답답하죠. 못 푸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앞으로 과일을 사 먹는 게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옛날에 과수원은 부잣집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입니다. 가수하는 사람들이 부잣집이 아닙니다. 지금은 더 부잣집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과수를 하려고 그러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거기다가 농약값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게 1년에 한 번이잖아요. 농사라는 게 1년에 한 번 짓는 거잖아요. 이게 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농촌에서도요 안 하려고 들어요. 사과해봤자 많이 남지 않으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과수원 증발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결국은 인건비 향상 이것이 과일의 가격을 올려놓고 있고요. 기후 인플레이션이 더 많이 가격을 올려놓고 있다. 그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